91년도에 예술인들이 87년 항생인과 90년대 이제 후반을 보면서 이제 예술인도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고문전을 열었거든요. 고문을 반대하는 전시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미술관이 오픈되지 않고 막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재환 씨가 그 원앙생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거를 작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박창수 위원장이 이제 규탄을 하고 제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거 사진을 이제 하나 했고, 이 오른쪽에는 그 5월이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각각 여기 보시면 시기마다, 그러니까 날짜마다 당시가 어쨌든 사람들이 학생운동이나 활동가들이 이 정치적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의 공안 탄압이 강하기 때문에 분신을 하고 자살을 하는 뭐 이런 국면에서 4월 26일 날은 강경대 열사가 어쨌든 강경대 학생이 공안으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아 죽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날짜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놓은 이런 얘기 지금 현재 이제 되고 있고, 이제 올해가 이제 91년 5월 투쟁의 3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이 91년은 어떻게 보면 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89학번, 90학번, 91학번, 92학번까지도 되게 암울하고, 이 당시가 되게 암울하고, 이 87년에 어떤 그 성취라고 하는 부분들이 좌절되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모종의 이제 현실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라고 봤던 이 대안들이 붕괴가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대안 부재라고 하는 게 겹쳐지면서 이제 91년 그 5월 투쟁이 이제 평가되고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제 김정환 씨가 대표되는 90년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학번은 이제 이 시기를 이제 투쟁을 패배한 걸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 투쟁 이후의 시기를 비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혁명 시대는 혁명을 하지도 못한 시대이기도 하고 혁명적이지도 않은 시대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이 책 제목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91년 5월 투쟁에 대한 평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쨌든 그 평가의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91년 투쟁은 87년 6월 투쟁에 반전이 됐던 정치 사회적인 힘 관계가 재반전되는 결절점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분신은 대중의 도덕적 분노와 힘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독특한 집단적인 상징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91년 5월 투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중의 생존권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를 보내다가 이 후반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중들이 이제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과 폭력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그 태도가 양면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분석의 틀이 이제 대중, 죽음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 용어로 5월 투쟁을 평가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대중은 무엇인가? 대중운동은 무엇인가? 대중운동의 실천과 연결되는 폭력과 비폭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주체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그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이 이후에 이제 알티세르나 발리바르나 뭐 하트가 다룬 그 대중이나 계급, 다중 개념, 락강에서나 델리다, 락글라우나 무페 등에서 대한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의 어떤 기반의 이론적인 토대를 이 학자들에게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책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더 이상 혁명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비혁명의 시대에 혁명이 끝난 자리에는 2년만 남아버린 민주주의, 뭐 한국 좌파 한국 좌파가 지배온 혁명의 노스텔레지어 이젠 안녕이라고 하는 장석준 씨도 이런 책에 대해서 설명을 쓸 때, 소개를 할 때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책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91년도의 5월 평가에 따라서 이 혁명이 더 이상 혁명을 언급하는 시기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그래서 그 5월 투쟁에 대해서 평가 지점이 아직 그게 우리가 활발하게 뭐 막스 꼬멜레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다뤄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치 철학 부분, 그 다음에 포스트 막스주의의 이론이 유효성은 이제 그 유효성은 빛이 발했다라고 하는 이론과 이론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일군의 무리들이 형성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5월 투쟁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주체로 이제 사람들은 다 주체로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로 참여한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자기 동료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분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이 당시의 감정과 여러 인간관계 등의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한편으로 어떤 기억은 망각되고 또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으로 이 91년 5월에 대해서 분석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91년 5월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91년을 단절적으로 부각시키거나 87년과의 연결 지점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평가를 지엽적으로 혹은 일면적으로 좀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91년 5월 투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주관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 객관적인 요인은 경제 상황, 87년 호황기가 끝나면서 이제 경제는 더 이상 경제가 이전 상황과 같지 않은 이런 경제적 상황, 지정학적인 상황, 주관적인 요인을 지배계급의 응집력과 노동자 계급의 이 조직화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평가하는 거는 5월 투쟁이 비록 최종적으로는 패배했지만 5월 투쟁의 성과와 투쟁의 정치적 교훈을 도출 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정치적인 교훈을 도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91년이 이제 흔히들 기존 보수 세력들이 이제 예전에 정치 사회적 힘의 관계가 재반전되는 결절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의 권위주의 반동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에서 인민이 획득한 성과물을 빼앗고 이 87년 6월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지배계급의 시도가 이제 일정 정도 성공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의도대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노태우가 계획했던 것이 다 계획도 성공했는가? 근데 5월 투쟁의 요구 사항이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배계급의 계획이 완전하게 실현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그러니까 5월 투쟁의 일정한 성과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노재봉이 이제 어쨌든 물러나고 이런 지점들이 일정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5월 투쟁이 막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패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패배가 지배계급이 계획한 대로 다 그 성취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5월 투쟁의 어떤 균열적인 그 균열 지점이 이 대중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했던 점. 87년 2월 투쟁이 있다면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있지 않았으면 6월에서 얻었던 성과가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측면들이 이 노동계급 운동이 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어떤 연결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데 91년도에서는 안타깝게 이 91년도를 이끌었던 그 학생들의 지도부가 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연결하려고 하는 지점들을 놓쳤다라고 하는 점을 로자 룩셈부르크가 얘기했던 대중파업론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학생 지도부는 생산 영역에서 노동 계급과 5월 투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가 좀 부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사회운동에서 투쟁의 전술로 고려된 분신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 당시에 학생 지도부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극단적인 행동이나 소수의 활동가의 생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노동자 인민으로부터 확산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과 정치적 지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저자들은 91년 그 5월 투쟁을 평가한 사람들은 만약에 패배했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패배했다면 4년 후에 95년도에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학생운동 했던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학생운동이 구속시켰거든요. 그 4년 후에요. 불과 91년이 패배했다면 4년 후에 학생운동이 그런 또 다시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해나 다시 어떤 그 정치투쟁의 정치적인 영역에서 발휘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96년, 97년도에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혁을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애써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부분이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는 90년대 후반은 다 빼버리고 도려내버리고 2000년대에 일어났던 08년 촛불, 그 다음에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건, 9697,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 촛불항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구심점에 대해서. 이것도 과연 이 사람들이 올곧이 역사적인 의식이 관해서 이거 평가를 했는가. 그래서 이 90년대 후반의 역사는 소실된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패배한 5월 투쟁이 그러니까 김정환 씨의 일군에게 남긴 거는 패배에 대한 시라린 기억과 플러스 이론적으로 이제 마르크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마르크스주를 주목하게 된 측면들을 이제 자신들의 이론적 근거로 전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막스의 위기 질문가 있다. 그래서 뭐 한국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현실을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르크스 입장으로 이제 현재의 상황을 모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위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의 이제 이론적인 토대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알투세르나 그다음에 지젝이나 아니면 라클라우나 무페의 이론을 쭉 가지고 가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은
한국의 마르크스는 그동안 80년대에 흥행되었던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는 무슨 마르크스주의였는가? 그리고 80년대가 마르크스가 흥행이라고 했다는데 과연 흥행인가? 라고 하는 걸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죠. 마오주의와 거기다가 스탈린주의와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론이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혼종되어 있는 상태를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의 문헌에서는 마르크스가 위기라고 하는데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도 어떤 위기에 대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냥 퉁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좀 할 작업은 1980년대 통용되었던 마르크스주의,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마르크스주의는 무슨 마르크스주의인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지점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제가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91년 5월 투쟁에 대한 평가가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의 실론적인 작업으로 좀 더 진척을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91년 5월에 대해서 어떤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이후에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구진을 좀 같이 할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김정원 씨가 했던 거는 혼자 한 게 아니라 89학번, 89학번, 90학번, 91학번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1년을 평가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그게 하나의 기재가 돼가지고 책이 나오고 그들의 얘기를 이제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91년 5월 투쟁은 한 사람이 작업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하는 작업이 좀 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마르크스적인 입장에서 91년 5월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연구 작업 외에 연구 작업 팀을 좀 꾸려보는 게 제의 자그마한 소망이다라는 걸로 제 발표? 아니 짤막한 제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우리한테 선생님 서평 쓴 거가 파일을 공유를 안 하신 거죠? 지금이요? 네, 우리가 선생님 서평 쓴 거. 저 메일로 다 보냈잖아요. 아, 메일로? 아, 그렇구나. 저기 누구죠? 강산 씨가 메일로 보냈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 의견에 코멘트나 아니면 91년도에 본인은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네? 잘 안 들려요. 김정희 선생님. 선생님 보낸 서평을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시간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한 15분 정도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배경만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브레인스토밍처럼 이제 간단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나중에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예. 네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서평을 쓴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와 사회에서 이 서평 아닌 서평, 그리고 서평에 분량도 많고 이래가지고 약간 문제를 받긴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 91년 5월을 패배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걸 토대로 이제 사회운동론, 그다음에 정치 철학의 이론 두 가지로 이제 이 책이 구성이 돼요. 각각의 논문들이 챕터가 다 논쟁적이에요. 본인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관통하는 각각의 논문들이 챕터 있죠. 논문을 챕터로 했으니까 챕터들이 관통하고 있는 건 91년 5월 투쟁은 패배했다. 그리고 이제 비혁명, 그러니까 혁명은 더 이상 논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게 무언의 전제예요.
전제 위에서 사회운동론, 정치 철학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서평을 어떻게 썼냐면 그 전제가 잘못됐다. 너가 지금 너가 그 91년도를 평가한 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적인 혁명의 시대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한다면 91년 5월 투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찾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 사실관계 하나 좀 확인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아까도 91년 투쟁이 이후의 정치 정세. 93년에 영삼이가 민주당에 같이 가입하면서 영삼이 대통령 되고 나서 노태우 전두환 둘이가 다 구속됐어요 그때? 95년도에 네.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어요. 95년도 네, 김영삼 95년도. 정권 시대. 네? 네네네. 김영삼 정권 시대. 네네, 말기에. 그래, 그것의 그래 배경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질문하실 분 하시고 저는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보다는 하실 분 의견을 먼저 하실 분 주시면 하시고. 저는 여기서 계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네. 이후에 연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할까요? 네. 한 5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당시의 운동 정세가 국제적으로 89년 동도 90년대 초반에 동부 사회 소위 사회주의라고 부르던 통칭되던 이게 붕괴돼 갔어요. 이런 정세의 뒷받침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노동자 투쟁도 일어났는데 그건 강조가 여기 너무 강조가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91년 투쟁은 이 두 가지 요인들 소동구 투쟁에 뭔가 패배 안 했다 이런 걸 자기 이데올로기적인 방향도 오고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사실상 운동이 침체되어 있는데 승리했다고 하는데 저자는 그게 아니다. 패배한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김민정 동지가 거기에 관해서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주체적으로 이후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에 부분적으로 투쟁 주체가 다야가 됐거나 이런 재반의 이유를 들었어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91년까지는 운동에 저도 주체 아닙니까? 네? 91년 89년 지하철 노조 총파업에서 감옥에 가가지고 89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90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91년에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공장 노조회의. 제가 그때 90년 11월 달에 나와 보니까 대공장들이 전부 조직돼 있어요. 포항제철부터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뭐 등등 한 15만이 조직돼 있어요. 조직돼 있는데 이게 87년, 88년, 89년의 노동자 투쟁의 성과입니다.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저 딱 나오니까 당연히 뭐 공동대표로 딱 하라고 해서 공동대표를 했어요. 네? 공동대표. 그렇게 해서 공동대표 하고서 난 이때 5월 투쟁이 패배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왜 패배가 아니냐?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전 세계적인 정치 흐름을 봐야 되고 한국에 있어서 개국 개청정 운동 주체의 변화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90년대는 87년 6월 항쟁으로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7, 9월 노동자 대투쟁을 일어난 거예요. 7, 9월 87년 이래가지고 노동자들 엄청나게 진출했습니다. 저도 서울 지하철 노조를 만들고 89년까지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운동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학생들과 일반 시민, 민주 세력들, 인텔리들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주체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 봅니다. 그래서 91년 5월 투쟁은 실패가 아니다. 91년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는 딱 나오니까 전에는 개별적으로 지하철 싸움, 대우조선 싸움, 뭐 싸움 개별적으로 싸우다가 다 깨졌어요. 대공장도 다 깨졌어요. 응? 그러나 전노협을 만들었어요. 전노협을 만들었는데 91년 투쟁에는 우리가 대공장들하고 전노협, 대공장, 업종회의가 공동파업 투쟁본부를 건설해서 가자.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업종회의는 권영길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협의 정도 수준에서 결합하겠다. 전노협하고 대공장이 공동투쟁본부 구성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91년 1월 달인가 의정부 다락원에 가서 무슨 대공장 연대회의가 한 100명 됐어요. 연대회의가 총파업을 어떻게 소행해 나갈 건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가 끝나고 되돌아오는 차에 탱크 저지선 뒤에 경찰들을 몇천 명을 배치해 놓았다가 다 잡아들였어요. 그걸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다 집어넣고 저도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 중에 7명이 1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그 박창수를 중앙정보부 공작으로 살해했어요. 7명 중에 하나예요. 살해했어. 바깥에 있는 노원외과 노동단체를 비롯해서 줄기차게 싸웠어요. 우리 그 대단히 반가웠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싸움을 5월 투쟁 패배했다는 그리고 강경대 열사 투쟁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학생들 인텔리청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6월 항쟁처럼 승리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노태우의 압박이 들어가고 영삼이가 노태 정권 압박에 나중에 타입해가지고 정권을 잡긴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다니까 이 정치를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고 첫째는 한국적인 정치도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고 김민희 동지도 그건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국 개청이 주체가 바뀌어요. 80년 7,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어나서 91년 대기업 연대회의가 주도 세력이에요. 그때는 전노협은 좀 거기만큼 역할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이 91년 총투쟁을 통해서 전노대를 만듭니다. 93년에 그 준비 공동투쟁본부를 업종회의 공동투쟁본부까지는 아니고 대응 대책기구를 업종회의 전노협 연대회의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전노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95년 민주노총 건설합니다.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노동자 계급으로 인텔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걸 그 투쟁을 중앙정보부가 공작을 해서 박창수를 살해할 정도 여기에 맞서서 힘적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쟁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전노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95년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2대 집행부 96년 들어가면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만듭니다. 97, 8년, 2000년까지. 이렇게 이제 정치를 봐야 된다. 제가 그것까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전반적인, 첫째는 패배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저쪽에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한 600명을 600명? 몇백 명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아니 경찰서에다 집어넣고 그중에 7명을 1년 반에 아무 없어요. 그냥 진술서 뭐 그대로 죄 있다고 쓴 것도 없는데 회의에 참가했다. 대우조선 파업 지원했다. 그 계류로. 대우조선 먼저 파업이 들어갔는데 제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3자 개입이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1년 6개월을 세고 박창수는 살해까지 하고 이렇게 극악한 탄압을 했지만 어쨌든 타협적인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고 노태준단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도적인 청매도로 등장을 하고 전노대 민주노총 만들고 이렇게 이걸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소면 선생님은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예, 좀 크게 좀 말씀해 줍니다. 아, 소면 선생님. 11년도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그 90년 그 89, 90 그때 저도 뭐 그 일을 제가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 산호맹 사건으로 그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지역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저는 그때 경기도 수원 쪽에서 이렇게 뭐 한 2년 정도로 혼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90년, 91년. 그래가지고 그때 강경대 열사 이거 고스란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 투쟁 있을 때 계속 나왔죠. 바깥에 나가서 계속 같이 이제 따라다니고 그거는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제 감은 이제 저도 미처 진짜 그때 5월 투쟁을 지금만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김민정 선생이 이거를 이렇게 제안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007년이라고 해야 되나? 쌍용 자동차 투쟁이랄지 뭐 정리 안 된 것도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런 때도 그때 막 그 시기에는 막 누군가 다 정리할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부지기수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그때 사료들을 다 모으고 뭐 백서 같은 거라도 만들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승리했냐 패배했냐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흐름이 그 98, 9년 6.29 선언 이후에 87년이죠. 6.29 선언 이후에 계속 노태우 정권이 이제 이걸 폐기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공세에 좀 밀리는 제 지금 이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고 그것이 뭐 어떤 학생들이 뭐 의도적으로 또는 목적식적으로 이렇게 투쟁했다기보다는 좀 밀리는 형국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쟁을 이렇게 접을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거를 투쟁에 나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처절하게 싸웠냐 이거를 오히려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전후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후의 이런 과정에서 뭐 경제적이랄지 뭐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거는 아주 큰 작업인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91년 5월 투쟁은 뭐 제가 사료학자, 사학자도 아니고 이게 왜 얘기냐면 86세대라고 얘기나 어쨌든 86이 운동권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 포지션에서 90년대 초후반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평가돼야 할 지점이고, 그다음에 그런 이 토대로 해서 이데올로그들이 있잖아요. 김정한 씨는 누구냐면 손 선생님 지도 학생이었어요. 뭐 조원 선생님하고 정치적인 이견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장석준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9학번, 뭐 90, 91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종의 이게 어쨌든 그 91년 5월 평가하는 지점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를 만드는 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점이 좀 필요하다. 저는 90년대 중후반 학번이기 때문에 또 다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했다. 저는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걸 목격하고 엄청나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또 90년대 초반 학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년대 초반 학번들은 자신의 이 기억을 전체의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거를 쓰면서 다시 기억을 해서 보면은 당시 그때 선배들이 자신을 끝물이라고 했어요. 운동권이 끝물이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뭐 89학번이 끝물이야, 90학번이 끝물이야, 91학번이 끝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걸 논쟁을 했던 거가 이게 고스란히 지금의 그들의 정치적 포지션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마르크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치 철학의 기반이 한국 마르크스는 위기다. 한국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좀 더 세련된 버전,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마르크스주의를 좀 모호하고 피상적으로 만들고, 변혁적 실천 철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학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수께끼 암호로 만들어서 피상적인 변혁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변혁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주체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을 크게 이들을 뭐 크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던진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글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뭐 전반적인 기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91년 5월 투쟁, 그러니까 이제 서평에 집중하기보다는 5월 투쟁의 성격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5월 투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사실 또 5월 투쟁을 평가를 하려면은 여기 이제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당대를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성, 이제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바대로 제대로 작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새롭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드는데요. 이제 그걸 전제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왜곡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91년 5월 투쟁을 계기로 해서 드러난 것이라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죠. 이런 건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연관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스탈린주의의 기존의 이제 제3 인터내셔널의 어떤 전략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반성적으로 보면은 91년 5월 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연속혁명론을 포기를 하고 단계혁명론에 의해서 87년 투쟁을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단계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사회적 개혁, 사회개혁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혁명은 다음 단계의 과제로 이렇게 치부했던 그러한 근본적인 전략적
대전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실제로 이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나서 879 노동자 대투쟁이든 또는 뭐 기타 제반 사회적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개혁을 성취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연속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투쟁의 방향과 동력과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저는 이제 91년 5월 투쟁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목적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무의식이고 어떤 암묵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그 혁명적 투쟁의 동력들이 살아 있었던 그러한 이제 힘들이 학생운동을 통해서 이 분신 전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이러한 이제 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이제 그 노동운동이나 또는 뭐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든지 또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책의 저자도 그렇고 김민정 선생님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죠. 뭐 실패한 것만 부각해서 얘기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제 그 귀결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는 아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막스주의에 대한 왜곡에서 87년이나 90년대 투쟁이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연속혁명과 단계혁명의 구분하고 연속혁명이라는 전략 노선을 복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게 하나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이제 경제투쟁과 사회투쟁과 정치투쟁의 어떤 유기적 결합을 이제 아까 발전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91년 5월 투쟁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분신전국 투쟁이 당대에 저도 그렇게 저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운동에 일선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지만 이 실패라고 느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정치 선도적인 정치 투쟁으로서의 학생운동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87년도까지 이런 이제 직선제 개혁 같은 걸 성취한다든지 반독재 투쟁을 하든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정치 투쟁을 이끌어왔던 거죠, 학생운동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91년 5월 하나의 이제 분기점을 해서 이제 노태우 정권 이제 반대 투쟁이나 이제 그 하야 투쟁이라기보다는 퇴진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입에 달고 살았는데 당시에. 근데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완전히 꺾였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조작이 됐고 무슨 뭐 분신 조작이 됐고 뭐 이런 강경대가 아니고 이제 강기훈 사건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이후에 아까 이제 뭐 95년에 양 대통령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98년, 7년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라든지 등을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투쟁들이 굉장히 이제 살아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로 이제 뭐 양날 하나는 패배하고 완전히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치 투쟁,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투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동력이 학생운동으로서는 원래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91년 5월 투쟁을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더 이제 모아져야 됐던 것인데, 과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했느냐. 지금까지 뭐 당연히 지금 역사가 이제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발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연속혁명이 됐던 막스주의에 대한 이해가 됐던 저는 이것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고, 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아까 이제 뭐 룩셈부르크의 파업론, 대중파업론 같은 것에서 이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연결되어 있고, 제가 최근에 썼던 이제 그 정당,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와 이런 것하고도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얘기를 다 하면 기니까 제 문제식은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조금 논쟁적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91년 5월 투쟁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자살 투쟁이었잖아요. 뭐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뭐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정말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이제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있었던 개개인들한테는 그런 투쟁으로 표출이 됐는데 과연 이제 그게 어떻게 냉정하게 이제 물론 그게 위에서 조직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 투쟁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뭐 더 훨씬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전술로서 타당한 전술이었느냐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러면서도 개인들한테도 정말 큰 이제 문제 아픔이었고 그냥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였던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언론의 어떤 매개, 언론의 조작을 통해서 그걸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운동가의 어떤 합일이나 운동의 어떤 이제 동력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운동과 이제 괴리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작된 뭐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주류 운동가, 운동적 입장에서 그런 전술이 바람직했느냐? 뭐 저는 이제 그것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55월 투쟁 자체의 전술적 측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그 친구나 선배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분신의 어떤 주체가 되고 이런 게 끈이 없거든요. 한 달에 걸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당사자인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처럼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기가 제가 어쨌든 좀 저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하태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를 저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렇다고 막 세게 당신네들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시에 그 처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공안 정국을 되게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안 정국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네. 뭐 김정희 선생님은 없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이렇게 된 평가에 대한 배경을 좀 제 나름대로 한다면 네네. 민주노총에도 그 열사추모회라는 게 있어요. 열사추모회.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인적으로 해서 이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91년 열사추모라는 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30년 열사들을 기리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첫 번째는 그 87년대 민주화 세대가 퇴장하잖아요. 이 퇴장하면서 한 세기가 끝나면서 이 퇴장하는 세대들이 자기의 그런 그 역사를 이제 그 정리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총력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91년이라는 것들이 그거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결국은 그런 것들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결국은 이데올로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한 이데올로기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주체의식에 있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막스주의에 관한 부분이 이제 그 약효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평가하는 건데 이 평가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시점에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가는 계속 살아 흐르면서 그 과거 그 자체라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연속성에 있는 평가라고 볼 때 뭐 91년 9월 그 자체를 놓고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뭐 그 당시에 그 시점의 평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중간에 뛰어서 90년대 후반 것들을 이렇게 빼먹고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결국 이데올로기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나 자기 주체 의식이 어디에 따라서 그런 평가가 나온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혁명적이고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평가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요. 네네. 근데 우리 직접 아까 대기업노조연대회 수백 명이 그냥 체포당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중에
7명이 1년 6개월을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고 조직이 와야 되잖아요. 각 있는 조직에 조합원들 들고 일어나고 노동단체들, 사회단체들이 해서 3, 4월 투쟁을 쭉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강경대 열사하고 또 다른 또 열사가 그때 김규정. 둘인가 셋인가 생겼잖아요. 김규정 네? 열사. 네. 둘이죠. 네. 예. 근데 학생들이 연대하고 서강대 이렇게 싸움 붙다가 그다음 맨지대로 확 넘어가면서 열사들이 분신을 하면서 탁 들고 일어났는데, 근데 이렇게 중앙정보부가 박창수를 살해하고 아무 죄도 없는 노동자들을 집어넣고 이런데 이런 어떤 저항의 형태가 운동이 발전돼 나간다. 운동이 이 계획적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것보다도 당장 그런 상황에서 저항이란 말, 저항이 그러면 이거 없은 게 나왔냐, 역사적으로 없어서 했느냐, 이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 이런 측면을 난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90년대 중후반 학번들을 모아서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척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